여러분은 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신을 사전적 의미로 확인해보면 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회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로 엄청난 존재라고 정리할 수 있죠. 때문에 종교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어떤 부분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이라는 단어 하나만 쓰여도 대단히 칭송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무려 이름의 글자가 전부 신으로 도배될 정도로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작품이 있는데, 오레군의 망장 리뷰 OMR 그 37번째 작품, 상식에서 벗어난 엄청난 작품으로 보는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경악을 선사한 작품, 갓갓갓의 갓갓갓갓, 아니 성검사의 금주영창입니다. 이 세계에서 죽고 그 능력과 기억을 가지고 환생하는 지구, 그 세계관에서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의 기억과 능력, 심지어 한 명은 검술에 뛰어난 인물 프라가, 또 한 명은 마술에 뛰어난 인물 슈 사오라, 두 사람의 능력과 기억을 이어받은 우리의 주인공 하이무라 모로하. 하지만 그의 기억은 온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능력도 온전치 않았는데요. 그러던 와중 아카네 학원에서 프라가 시절 여동생이었던 란조 사츠키와 사오라 시절 아내였던 우르시바라 시즈노를 만나게 되고 점차 전생에 대한 기억과 능력을 되찾게 되는데, 과연 그는 기억과 능력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위기를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난 후 간단한 줄거리 이야기입니다. 자, 이 줄거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당연히 3D로 봤습니다. 솔직히 이 작품 방영 시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참신했습니다. 소재 자체도 역전생이라는 점, 그리고 그 전생의 기억을 하나도 아닌 2개를 가지고 있다는 점, 현재 소재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최근 이세계물들하고 비교하면 대단히 참신해서 잘만 하면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 작품을 망친 원인이 기가 막힌 작화뿐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화가 너무 적이어서 가려져서 그런데 사실 스토리도 그닥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스토리를 보면 너무 지루하고 뻔해서 중도 하차가 마려운데 작화가 뒤로 갈수록 아주 기가 막혀서 뒤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뭐 컨텐츠 때문에. 우선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불친절합니다. 작품을 보고 있으면 자, 너희들 이거 이미 알고 있지? 그냥 넘길게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고요. 어느 정도 씹덕 내공이 없으면 물음표가 뜨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인공의 전생, 모로하는 기본적으로 2 전생을 지닌 캐릭터인데 이 전생을 전부 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히로인들을 만나면서 단편적이나마 기억과 능력을 되찾아간다는 설정인데, 이 단편적 기억들이 너무 단편적이다 보니 주인공의 감정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장 1화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전생 프리가 시절 여동생 사츠키가 굴욕을 당하고 그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능력 개방도 안 된 상태에서 누가 봐도 악역 1인 시키한테 덤빕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라는 대사를 듣더니 전생 기억이 각성하게 되고 능력이 예방되어 악역 1을 쓰러뜨립니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능력 개방이 안 됐다는 건 전생 기억이 없다는 얘기인데 뭔 의리가 있다고 사츠키를 위해 그렇게까지 무리를 합니까? 그리고 도대체 얘네는 전생에 뭔 관계였기에 저런 말도 안 되는 대사를 듣고 각성을 합니까? 아니, 남매 관계라며요. 불 꺼져. 좀 꺼져라. 이건 다른 히로인 시즈노도 마찬가지예요. 시즈노에 대한 전생 기억이 거의 없는데 뜬금 시즈노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전혀 거부감을 들어하지 않는 등 여하튼 되게 이상해요. 물론 저처럼 17년 덕질 생활에 애니만 거진 300편을 넘게 본 방구석 씹덕시키라면 그냥 딱 알잘 딱갈센으로 흐름이 파악이 되기는 해요. 또 저쪽 세계관 여동생과 오빠의 관계는 그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금단의 영역이어서 그 마음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대충 그런 세계관, 아니면 뭐 내역이 남매인가 보구나 하면서 퉁칠 수도 있고, 시즈노 전생도 그냥 단편 장면들 보고서 사실 시즈노 전생은 노예였는데 그걸 주인공이 구해줬고 어린 시즈노가 나중에 커서 슈와 결혼해 아련한 관계가 되었다 하는 뭐 흔하디 흔한 구원서사, 대충 세쇼마루라
저랑 링 관계구나 하고 퉁치고 넘길 수 있기는 해요. 주인공의 패턴이야 뭐 전형적인 하렘 남주 행동을 했을 뿐이다 하면 되죠. 근데 그건 저 같은 방구석 씹덕시키 정도의 내공은 돼야 가능한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그 공백에 대한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何言ってんだこの人。 그리고 스트라이커즈 팀원들과의 관계, 이건 저도 진짜 뜬금없었습니다. 초반에 1, 4화에서는 사츠키와 시즈노의 에피소드만 다루는데요, 뜬금없이 5화에서는 스트라이커즈 팀원들과 여름 합숙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건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선배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너가 상대가 안 돼 라고 한다던가, 뜬금없이 어떤 선배가 주인공한테 성추행을 한다던가. 아,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진짜 이런 저질심, 저질 캐릭터는 빼면 안 되나?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없이 이런 성추행 씬 역겨워요. 그냥 개그로 넣었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불쾌합니다. 汚い。 여하튼 이런 마치 한동안 오랫동안 지내왔던 관계를 보여주는데, 보는 시청자들한테는 머리에 물음표가 뜹니다. 왜냐? 안 보여줬거든요. 아니 뭐 얘들하고 함께한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얘네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에 이해가 되고, 그걸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주인공의 반응이 납득이 가죠. 저희 입장에서는 생판 처음 보는 관계처럼 보이는데 너무 태연스럽게 넘어가니 물음표가 뜨는 수밖에요. 물론 막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저냥 넘어가려면 넘어가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그 에피소드 전체가 통째로 재미가 없어요. 또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작품의 분위기. 도대체 진지하게 작품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가볍게 작품을 진행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애매해요. 기본 메인 스토리는 무겁게 진행하고 그 외의 곁다리 스토리는 가볍게 진행하는 어떤 마술사의 금수목록, 데이터 라이브, 소드 아트 온라인 등 전형적인 그 시절 라노벨 원작 애니들 흐름을 따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작품은 그 양쪽 다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스토리가 무겁다고 하기에는 그 위기 상황들이 한없이 가볍게 다뤄지거나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 별로 와닿지 않았던 거고요. 한없이 가볍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본 메인 스토리 서사 소재들인 전쟁, 재앙, 가스라이팅 등 절대 가벼울 수 없는 소재를 사용하고 그걸 본인들 딴에서는 무겁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애매하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긴장도 안 되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볼맛이 안 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한데 재미없어요. 뭐 에피소드별로 하나하나 까라고 하면 깔 수 있는데 그냥 뭐 재미없다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하다 보니.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건 작화만 무난하게 좋았다면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 작품의 기본 골자는 먼치킨물이에요. 먼치킨물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건 퀄리티 높은 작화입니다. 원펀맨 1기가 엄청난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장치가 있기는 했으나 가장 기본 골자는 작화가 기가 막히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 가장 호평하는 작품 제7왕자의 경우도 뭐 여러가지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었던 것은 작화가 기가 막히게 좋기 때문이죠. 1分間に240回ってとこかな。 사실 이런 먼치킨류 작품들은 작화만 좋으면 장땡입니다. 다른 장점들은 그 작화에 집중시키기 위한 서포트에 불과하고 웬만한 단점들은 이 작화 내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제가 먼치킨류 작품들 보면서 작화가 커버 못해준 거 소드 아트 온라인 언더월드 편. あなたは新政権のヒースクリフでしょ。黒の剣士キリト君の最大のライバルでしょ。 초인고교 この世界を壊してしまうからね。 일반 유해 공격 엄마 정도? だってお母さんぐちゃぐちゃだもの。 진짜 이 정도로 쓰레기급 서사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작품도 작화만 좋았다면 충분히 커버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작화가 정말 압도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웃긴 건 이 작화 연출이 너무 압도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원래 있던 단점들을 되려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커버라면 커버이기는 하네. 이게 또 어이가 없으면서 신박한 게 특정 화가 작화가 안 좋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작화가 안 좋다던가가 아니라 한화에서 작화가 좋은 순간과 격하게 안 좋은 순간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짱이에요. 당장 1화만 보면 초반에 마법진 나오는 씬이나 마법 연출들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오담인데 그래서 살짝 당황했어요. 이러면 내가 깔 수가 없는데? 내가 액상 때문에 너무 눈이 많이 낮아졌나? 근데 정확히 속도 연출만 나왔다 하면 이 지랄이 난다는 겁니다. 아 진짜 이 분신술 씨는 진짜 으스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1화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속도감을 주는 연출에서는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식으로 잔상을 잔뜩 주면 엄청나게 속도감 있는 연출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식하게 이렇게 잔상 준다고 다들 빠르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몇 가지 속도가 주인 장면들을 보여드릴게요. 얘랑 뭔 차이인지 한번 느껴보시죠. マジ反復横跳び間違いない。これは閉じ込めるための結界。捕まればまず出られん。その時は 자, 이 작품들이랑 어떤 차이점이 나는지 보이시나요? 물론 기깔나는 작화 차이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는 포인트는 바로 캐릭터 자체 내 속도 연출이라고 봅니다. 앞선 작품들을 보면 선의 빠른 움직임, 중간중간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그냥 툭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 속도 연출과 함께 나타납니다. 근데 이 작품은 캐릭터 캡처도 그렇고 그냥 움직임만 따라가는 거고 잔상들도 되게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속도감이 느껴지기보다는 캐릭터 사진 띄워놓고 마우스로 휘적휘적 하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진짜 촌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언제나 그렇듯 웬만한 애니들은 초반 3화에 힘을 팍팍 줍니다. 왜냐? 임팩트로 사람들을 모아야 하거든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작살난다는 얘기겠죠? 뭐 진짜 매화 레전드 작화 연출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특히나 정말 레전드를 찍었던 그 장면들, 아 진짜 이 장면은 레전드야. 야, 살면서 이런 흐물흐물 광범은 처음 보네. 이제는 속도를 내고 싶은 성의조차 없어요. 이게 더 웃긴 건 주인공도 주인공인데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암살자 얘도 웃겨요. 검들고 막 달려오는데 정말 하찮게 달려와. 아니 뭘 연출하고 싶었던 건지는 알 것도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치 물결 치듯이 공격을 하는, 혹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공격, 뭐 원피스에서 브룩이나 원펀맨에서 아토믹 사무라이 같은 캐릭터, 그런 애들처럼 연출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짜쳐요. 아니 화가 나기보다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건 솔직히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너무들 했다. 근데 사실 진짜 레전드는 따로 있는데 바로 마지막 화입니다. 바로 그 전설의 두 장면 같이 보시죠.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럼 오늘의 한마디. 개성적으로 망하면 갓소리도 듣는다.